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 투데이입니다. 어제 오늘 시장이 많이 빠져서 놀라신 분들도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빠지는 시기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샀던 좋은 기업들을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봐왔던 몇몇 종목들을 분할하여 추가 매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노우플레이크 관련 영상을 만들고 있었는데 어제 주가가 폭락하여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가격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먼저 제가 현재 관심을 두고 보고 있는 종목들을 공유드리고 스노우플레이크가 어떤 회사인지, 왜 괜찮다고 보는지, 그리고 2025년 스노우플레이크의 예상 주가는 얼마나 될지도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매 권유가 아니며 기업에 대해 공부하시는 차원에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드리는 기업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괜찮은 종목들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스노우플레이크는 작년 IPO 당시의 가격대에 근접해 오고 있습니다. 어제 급격하게 많이 빠졌다가 긴 꼬리를 보이며 매수세로 장을 마감하였고 오늘도 상승 마감하여 향후에는 상승세로 전환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조금 불안하여 주가가 다시 225불대에서 250불대로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더 내려간다면 매수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3AI는 기업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기업용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C3AI도 매우 유명한 회사인데 주가가 좋은 위치에 와 있어서 다음 시간에 분석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PO 당시 주가가 90불대였는데 180불대까지 올랐다가 현재 하락하여 120불대에 와 있습니다. 110불대라면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팜은 올해 1월 상장한 기업입니다. 페이팔의 창업자 중 한 명인 맥스 레브친이 만든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업팜 역시 IPO 당시 90불대에서 시작해 140불이 넘게 올라갔다가 현재 많이 하락하여 100불대로 와 있습니다.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펀드의 새로운 우주항공 관련 ETF인 아크X에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최근 급등하였던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즈도 어제 갭을 보이며 급락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5불 정도대까지 내려간다면 매수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 말 아크펀드에 실제로 편입이 된다면 그로 인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즈는 한번 파산할 뻔한 회사이고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기업은 아직 아니기에 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기업도 재미있는 스토리가 많은데 나중에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100불대 밑으로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급반등을 하여 110불대에 있습니다. 버터플라이 네트워크는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를 만드는 기업으로 스펙 합병으로 상장한 기업이며 빌 게이츠가 투자한 회사로 유명세를 탄 기업입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었는데 어제 17.5불대까지 폭락했다가 다시 급반등하였습니다. 17불대라면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던 종목입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인 카누 역시 가격이 많이 하락하여 어제 12불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지선인 12.4불 밑으로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 스펙도 많이 하락했었습니다. 가격이 무려 12불 밑으로 내려갔어서 저는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VGAC는 버진그룹의 회장인 리차드 브랜슨이 만든 스펙으로 유전자 검사용 진단 키트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23andMe와 합병이 예정되어 있는 스펙주입니다. 합병 발표 후 18불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많이 하락하여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는 11불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려와 저는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 버스 회사인 프로테라와 합병을 발표한 스펙 ACTC 역시 어제 폭락했다가 다시 급등하여 22불대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매수를 못하고 있었는데 향후 50일 이평선 부근인 19불에서 20불대 부근이라면 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업은 향후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는 기업들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고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업에 대해 면밀히 공부하시고 꼭 분산 투자, 분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메인 주제인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분들이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는 다른 분들이 다루지 않은 기업의 창업 스토리와 스노우플레이크가 왜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핵심만 짚고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2025년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많은 분들이 빅데이터 관련 회사인지는 알겠는데 뭘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당연합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는 제품이 아니라 개발자분들, 그것도 기업 내에서 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개발자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일반 개발자분들도 스노우플레이크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대충은 알아도 자세히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청자분들께서도 핵심만 파악하고 계시고 회사가 왜 성장성이 매우 높은지 부분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테크니컬한 부분까지 다 알면 좋겠지만
전공자가 아닌 이상 모든 부분을 다 자세히 알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그래도 나름 큰 회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부서가 있고 다양한 프로젝트가 1년 내내 상시적으로 돌아갑니다. 각 부서나 서비스, 프로젝트들은 회사 내의 자체적인 데이터 서버에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기도 하지만 회사의 서버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의 니즈에 따라 아마존의 AWS나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등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앱을 만든다든지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어 고객에게 무언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여기에서 발생하는 고객 정보나 매출 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을 어디엔가 저장해 놓아야 하는데 이를 저장하는 공간을 아마존의 AWS를 쓸 수도 있고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이용하는 것을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부르고 기업들이 멀티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것은 이제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각기 서로 다른 업체의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 각각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상에서 쉽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클라우드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즉, 기업의 데이터 관리 담당자 입장에서는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AWS나 구글 클라우드, 애저 등 서로 다른 클라우드 데이터에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통합된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 중 탑을 달리고 있는 기업이 바로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2012년 프랑스 출신의 베누아 데이지빌이 창업하였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창업자들과는 달리 베누아는 한 번도 창업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베누아는 1966년생으로 프랑스의 앙티브라는 작고 아름다운 휴양도시 출신입니다. 베누아는 불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IT 대기업에 취직하여 IT 리서치 부분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리서치 센터가 문을 닫게 되면서 베누아는 실직을 하게 되었고 불의 하청 기업이었던 그레노블이라는 회사로 옮겨가 평범한 엔지니어의 삶을 살게 됩니다. 베누아는 이때까지만 해도 작은 IT 하청업체의 백도 없는 평범한 엔지니어인 자신이 미래에 대기업의 임원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불현듯 그의 삶을 180도 바꾸어주게 되는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오라클에서 몇 개월간 파견근무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는 오라클에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실리콘밸리의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며 혁신을 이루어내고 역량만 있으면 누구든 높은 직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열린 기업 환경에 눈을 번쩍 뜨게 됩니다. 그래서 베누아는 프랑스의 하청업체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필사적으로 오라클에 남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 열심히 일을 했고 결국 오라클로 회사를 옮기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평범한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베누아가 아마 프랑스에만 남아있었다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데이터 기업인 스노우플레이크를 만들 생각은 꿈에도 못했을 것입니다. 베누아는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기업 중 하나인 오라클의 심장부에서 일하게 되는 큰 행운을 놓치지 않고 굳게 붙잡은 것입니다. 베누아는 세계 최고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가진 오라클에서 데이터 스토리지 부문의 엔지니어로 16년을 일했고 최고 수준의 데이터 시스템 관련 전문가로 성장하였습니다. 2010년대 초기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기업의 각종 데이터 저장 시스템을 온라인성으로 옮겨버리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베누아는 자신이 속한 데이터 서버 시장이 이제 클라우드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간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공룡 대기업이었던 오라클은 기존에 돈을 잘 벌고 있는 데이터 서버 시장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베누아는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소 관련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오라클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베누아는 창업가가 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단지 클라우드 시장이 열리면 반드시 필요한 클라우드 통합 플랫폼 제품을 만들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 베누아는 만약 오라클이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사업을 오라클 내에서 하도록 해주었다면 자신들은 오라클 내에서 이 사업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즉, 대기업들의 임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와 당장의 이익을 위해 새롭게 열리는 시장을 간과하고 아니면 일부러 눈을 감고 신규 사업을 등한시 여겨 큰 기회를 놓치게 된 또 다른 좋은 예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베누아는 또 다른 프랑스인 동료였던 티에리 크루앙스와 함께 오라클을 그만두고 스노우플레이크를 2012년 설립합니다. 회사 이름을 스노우플레이크, 즉 눈꽃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심오한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베누아와 티에리가 모두 스키를 좋아해서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이 두 명의 데이터 시스템 빠꼬미 엔지니어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프린터와 화이트보드를 산 것입니다. 몇 달간 이들은 치열한 토론을 이어가며 이 화이트보드에 기존의 데이터 서버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대체하기 위한 통합 데이터 플랫폼 설계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이 필요한 만큼 데이터 플랫폼을 쓰고
그에 따라 돈을 내게 해주자. 즉, 고객에게 쓴 것만큼 비용을 내게 해서 비용 최적화를 이룰 수 있게 해주자 였고, 두 번째는 고객이 원하면 무한정으로 스케일업, 즉 데이터 저장소나 컴퓨팅 연산 처리 역량을 늘릴 수 있게 해주자 였습니다. 베누아가 초기 이루려고 했던 고객을 위한 이 두 가지 핵심 가치는 현재 타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스노우플레이크만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되었고, 스노우플레이크를 데이터 통합 플랫폼 시장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게 해준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베누아는 공동 창업자 티에리와 처음 시스템을 설계했던 이 시기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4개월 후 이들은 결국 솔루션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맞추어 스노우플레이크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간파하고 기꺼이 투자를 해준 마이크 스페이서가 등장합니다. 마이크 스페이서는 서터힐 벤처스의 매니징 디렉터로, 스노우플레이크는 서터힐 벤처스의 초기 투자 지원금을 바탕으로 2014년 드디어 첫 제품을 시장에 출시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임원이었던 밥 모글리아를 CEO로 영입하고 자신들은 제품 개발에 지속적으로 몰두합니다. 참고로 초기에 스노우플레이크의 잠재력을 알아보았던 서터힐 벤처스의 마이크 스페이서는 지난해 스노우플레이크의 IPO로 인해 엄청난 돈을 벌게 되어 여기 실리콘밸리에서 최근 가장 성공한 투자가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총 2천억 원을 투자하여 14조 원이 넘는 돈을 벌게 되어 이제까지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 중 전설이었던 엑셀벤처스의 페이스북 투자로 인한 수익 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클라우드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이 시장에 출시되자 기업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기업은 성장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스노우플레이크에게 투자하겠다는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벤처 캐피탈 회사들도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내 돈을 가져가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벤처 캐피탈인 세콰이어 캐피탈, CRM 시장을 제패하고 있는 세일즈포스, 그리고 테크 기업, 특히 IPO 투자는 절대 안 하는 곳으로 유명한 워런 버핏에게까지 투자를 받게 되는 기업을 토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2020년 가을 소프트웨어 회사로서는 역사상 가장 큰 IPO라는 타이틀을 안고 상장을 하게 됩니다. 대체 왜 기업들은 스노우플레이크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저희 회사도 스노우플레이크를 쓰고 있는데 왜 쓰는 것일까요? 스노우플레이크는 타 경쟁사 대비 여러 강점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강점은, 첫 번째로 스노우플레이크가 현존하는 데이터 플랫폼 중 기술적으로 가장 진화된 형태의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진화된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 시스템 중 원하는 부분만 더 많이 아니면 더 적게 쓸 수 있게 해주고 쓴 만큼만 돈을 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각종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소, 즉 데이터 스토리지와 연산을 할 때 필요한 컴퓨팅 처리 부분을 따로따로 분리시켜 기업은 데이터 저장소가 더 많이 필요한 경우 그 부분만 원하는 만큼 늘리거나 컴퓨팅 리소스 부분만 원하는 만큼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스케일업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과거 데이터 플랫폼에서는 불가능했던 부분입니다. 또한 스노우플레이크는 쓴 만큼 돈을 내면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비용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두 번째 강점은 기업 고객들 간에 필요한 데이터를 서급하는 것을 중개해주는 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2019년에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라고 불리는 데이터 매매 장터를 개설하였습니다. 한 기업이 모아놓은 정보나 데이터는 다른 기업이 마케팅이나 사업 계획을 할 때 큰 도움이 되는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많은 기업들은 코로나가 자기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에는 코로나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스타스키마라는 업체가 있어 많은 기업들이 이 업체의 데이터를 돈을 주고 구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용카드 회사인 캐피탈원의 경우에도 코로나 사태가 자사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매출 등의 예측을 위해 데이터를 구매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손쉽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함으로써 타 경쟁사 대비 더 많은 기업 고객들을 스노우플레이크는 끌어들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 강점으로 스노우플레이크는 다양한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소를 한 곳에서 손쉽게 관리해주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서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할 수 있어 빅테크 기업들보다 한 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은 경쟁사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가 직접적인 경쟁사이기 때문에 이들을 같이 묶어놓은 서비스를 만들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양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기업에게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업무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스노우플레이크가 선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노우플레이크가 실제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매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대비하여 2020년 매출액은 무려 174% 성장하였고 각 분기별로도 꾸준히 성장하여 전년 대비 119%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고객 수 역시 매 분기마다 증가하여 현재 3,500개가 넘는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중 $1 밀리언, 즉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고객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춘 500대 기업의 고객 수도 매분기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잡은 고객들은 잘 유지하고 있을까요?
매우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 분기별 달러 베이스드 넷 레버뉴 리텐션 레이트, 즉 전년 동기 대비 같은 고객이 얼마나 더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지를 보시면 150% 이상으로 많은 고객들이 더 많이 스노우플레이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매출 총이익률도 매년 증가하여 마진율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노우플레이크의 매출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해외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2021년 올해 가이던스, 즉 실적 예상치를 살펴보면 전체 제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영업손실과 캐시플로우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많은 실리콘밸리의 성장 기업들처럼 스노우플레이크 역시 영업과 마케팅, 연구개발비로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영업이익은 적자인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스노우플레이크의 성장 상황은 매우 좋아 보입니다만 유심히 봐야 하는 리스크 역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락업 해제일이 3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어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주가가 이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주가가 매출이나 순이익 대비 너무 높아 기업 가치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고평가 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평가 논란은 IPO 때부터 있어왔던 것으로 향후 스노우플레이크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망에 따라 고평가된 것인지 아닌지가 달라질 수 있어 투자자분들의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PSR은 281배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즉, 현재 매출액 수준 대비하여 주가는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스노우플레이크가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은 스노우플레이크의 향후 매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1월 말 결산이기 때문에 2021년, 즉 올해 1월 말까지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119% 성장한 579밀리언 달러로 한화로는 약 6,400억 원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이후로도 애널리스트들은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 꽤 좋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 특히 2025년까지는 60% 이상의 꽤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여 2030년에는 17.79빌리언, 한화로 약 20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30년은 너무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2025년의 매출 전망치인 4.98빌리언 달러를 사용해 앞으로 5년 후 스노우플레이크의 주가를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각 매출 전망은 말 그대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스노우플레이크의 PSR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배가 넘기 때문에 너무 높아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의 PSR을 참고하여 서비스나우의 PSR 수준인 20배, 옥타의 PSR 수준인 40배, 줌의 PSR 수준인 60배를 적용해 산정해 보았습니다. 이 경우 예상 주가는 시나리오 1의 경우 352불, 시나리오 2의 경우 703불, 시나리오 3의 경우 1055불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 평가하고 있을까요? 팁랭크에서 집계하는 향후 12개월 목표 주가 평균은 303불로 현재 주가보다 10.82% 높은 수치입니다. 목표 주가 최고치는 350불입니다. 컨센서스를 보시면 팁랭크는 매수, 톰슨 로이터스는 보유 16명, 매수 8명, 강력 매수 1명, 언더퍼폼과 매도는 없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성장주들의 하락과 더불어 스노우플레이크 역시 주가가 270불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더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230불에서 260불대 사이라면 꽤 괜찮은 가격대로 보입니다. 다만 3월 15일 날 락업 해제가 있다는 점은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스노우플레이크를 직접 사용하시는 분이나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